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8일이죠? 어제였는데, 어제부로 해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완화가 되었죠. 실거래 가격 12억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매물이 증가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 시국에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 과연 필요할까요? 그렇죠. 먼저 정부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의 의도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죠. 거의 폭등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집값 급등에 따른 무주택자들, 서민들, 2030, 40 세대들, 부동산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맞아요. 집 없는 분들 입장에서 집값이 이 정도나 급등했으니 정부를 뭐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집값이 또 갑자기 급등하니까 집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다 상승했어요. 다. 맞아요. 나는 거주의 목적으로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재산세가 올라가고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고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집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정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 없는 사람도 뭐라고 하고 집 있는 사람도 뭐라고 하는 이러한 시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난처하죠. 특히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 기타 등등 돈을 뿌려도 가장 근본적으로 없는 사람도 정부를 뭐라 하고 있는 사람도 정부를 뭐라 하는 뭐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이러한 시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이러한 카드와 다주택자들 양도소득세 완화 이러한 두 가지 카드를 꺼내놓고 꼼지락꼼지락 했다는 거예요. 그런 뒤에 일단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요거부터 꺼낸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요거는 진짜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 더 급등한다고요. 가수요를 더 일으키는 그러한 부동산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요거는 슬그머니 또 안 한다고 그렇죠? 뒤로 뺐지 않습니까? 다음 정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정부가 말하는 비정상적인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면 꾸준히 조세, 즉 세금으로 이게 부동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세 정책 강화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와서 양도소득세를 풀어주는 정책을 펼치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정부가 바라는 대로 아파트의 매물이 증가될까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보회사 아실의 자료에 의하면 매물 증감 한번 살펴보면 매물이 가장 많이 증가된 지역이 1위는 광주광역시가 된다는 거죠. 이틀이 지난 후에 매물 증감을 보면 5.9%로 플러스 됐다는 거예요. 2등은 전라남도가 된다는 거예요. 고가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주니까 매물이 3.5%가 전라남도 지역이 증가되었다는 거죠. 매물이 증가됐다. 이 순위는 결코 좋은 순위라고는 말씀드리기가 힘들겠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3, 4, 5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그리고 충청남도, 경상남도가 2%로 매물이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냥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고가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완화를 했는데 오히려 지방의 매물이 더 증가됐다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과 비교를 하면 플러스 1.4%의 매물이 증가되었다는 거죠. 전국 17개 시도 중에 13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매물이 많이 증가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이 이야기인즉 역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9억에서 12억으로 확대했다 하더라도 매물이 증가가 되고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아파트의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이러한 정부 예측이 상당히 빗나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처럼 비과세 혜택을 어제부로 시행한 이후 하루가 지난 매물 증감을 보니 요건 이제 하루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니 강주가 1%의 매물이 증가됐다는 겁니다. 어제 대비해서 1%가 증가됐고 놀라운 사실은 나머지 지역 17개의 시도가 다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그렇죠.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제부로 해서 매물이 다소 증가가 됐고 나머지는 오늘부로 해가지고는 매물이 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 서울은 마이너스 0.5%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뭐가? 매물이. 이런 부동산 시장의 매물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해보면 역시나 양도소득세 완화한다고 해서 매물은 증가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제가 생각하는 점은 첫 번째로 본다면 이거 팔고 딴 곳으로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이 집을 팔고 내가 딴 곳으로 어디를 이사 가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면 대출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딴 곳으로 이사 갈 데가 없어요. 특히 다른 곳이 더 올랐어. 그러니 대출도 안 되고 현금은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매물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다면 이것을 팔고 내가 전세로 들어갔는데 혹시라도 내가 판 이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다면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거 양도세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집을 팔고 전세 들어가기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물이 증가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세 번째로 본다면 일단 기다려보자. 완전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 그때 팔자라고 이런 심리가 사람들 마음속에 깔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심리에 든든한 근거가 되는 네 번째가 되겠죠? 대통령 선거.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분, 그분이 당선이 되면 그렇죠? 아니 부동산 규제 풀어버린다니까요. 재건축도 풀고 재개발도 풀고 다 풀어. 양도소득세 완화하고 종부세 그냥 인하 내지 폐지하고 다 풀어. 부동산 세금 다 풀어. 그럼 난리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즉 대통령 선거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심리가 집주인들 사이에는 아직 깔아져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정부의 의도는요. 부동산 시장에 양도소득세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매물 확보라는 의도였지만은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부동산 시장은 매물 확보는커녕 그 봐라 시간 지나니 양도소득세까지 풀어주잖아. 이런 잘못된 시그널로 매물이 더 줄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이요. 부동산을 팔면 안 되겠다는 신호로 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결국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 카드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뜬금없이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이러한 시점에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 이건 정말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이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11억짜리 12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가구 1주택자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완화시켜준다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을 팔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를 완화시켜줘도 매물이 증가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